근데 행사는 안 남기겠다고 하는 거잖아. 임원을 남겨먹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좀 알리겠다거나 그러는 거잖아. 이벤트 하는 것들이 다 그 이벤트만 노리고 먹고 떠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를 해서 음료가 먹어봤는데 맛있어. 그리고 여기를 계속 올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의미가 있는데 싸서 잠깐 온 거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워낙 맛있으니까 오는 게 아니고 비교적 다른 데랑 비교해서 여기가 싸서 오는 거다 그러면 경쟁 우위는 없는 거지. 그 손님이 유지가 안 되잖아. 그 넷플릭스가 그게 제일 취약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뜨면 애들이 그것만 보러 들어와. 그래서 한 달 딱 결제를 하고 떠나는 거야.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뭘 재밌는 걸 한다고 하면 딱 그때만 보고 떠나. 1년 내내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걔네들의 딜레마가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비용을 때려 박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리텐션이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 이상한 예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아이 러브 스쿨 같은 애들 옛날에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 진짜 황당했던 케이스 아니야? 장사를 못 하는 거야. 근데 비슷한 케이스가 다음이었어요. 애들은 엄청 모아놨는데 카페 만들고 이래도 그걸로 뭘 해먹고 살아야지 장사가 진짜 되는 거냐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장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유지가 안 되면, 그리고 유지를 한 사람들이 굳이 여기에 있어서 돈을 써야 될 이유가 없으면 장사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팔아먹는 거거든. 컨셉은 괜찮았는데 뭘 할 거냐고 그걸로. 그건 원래 그래도 아예 취지가 처음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원래 갖고 있던 그 베이스 유저 베이스를 리텐션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돈이 나오는데 얘네들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뭔가 컨텐츠를 계속 때려 박아야 돼. 그러면서도 그 유저 베이스에서 추가로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계속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애들이 모바일 게임도 막 집어넣고 갑자기 그걸 왜 하냐고. 근데 유저 베이스가 유지가 된다는 전제거든. 유저 베이스가 유지가 된다는 전제라고. 근데 걔네들이 계속 빠져나가면 곱셈이 안 되잖아. 근데 넷플릭스 같은 애들은 어차피 성장주라고 인정을 받았었잖아. 그것도 이차 미분이라고. 그 성장의 가속도에다 곱셈을 하는 거란 말이야. 성장이 좀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브스크라이버 수를 발표를 안 하려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된 거거든. 근데 그 증세 중에 하나가 모바일 게임 한 거였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빼박으로 또 증세가 나타나는 게 갑자기 워너브라더스 사겠다고 그러는 거고. 아니 이거 돈 남는 문제가 아니고 얘네들은 그게 딜레마인 거야. 이게 기존 손님이 10명이면 10명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 그럴 거면 얘네들이 볼거리를 계속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 내가 계속 제작을 하거나 오징어 게임처럼, 또 아니면 기존에 얘네들이 접근이 안 됐던 다른 컨텐츠 카탈로그를 가져와야 된다고. 그래서 워너브라더스를 사겠다는 거야. 근데 넷플릭스나 이 성장주들이 그나마 최근까지도 유지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이거든. 지들이 사줬다고. 그래서 유지를 해줬단 말이야. 지금도 대부분 이 주가 유지하는 부분이 자사주야. 근데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사야 되니까 얘네를 현금 박치기를 하겠다고 자사주를 안 사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주가 방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블 웸인 거지. 그래서 박살난 거야. 근데 그냥 보면 다들 뜨내기만 있어. 넷플릭스에 대한 무슨 충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볼 게 없으면 떠난다고. 저도 계속 갖고 있잖아. 귀찮아서. 아니 그러니까 볼 사람들은 어차피 나 같은 애들은 그냥 OTT가 됐건 뭐가 됐건 라이브러리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봐. 그냥 한 달만 보고 튀는 식이야. 왜냐면 한 달에 몰아서 보는 거야. 우리는 귀찮다고 그러는데 실소비자들 소비 성향은 그래. 떠난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2만 원씩 받으면 1년에 24만 원이잖아. 그 24만 원을 내느니 한 달 정도, 2달 정도에 몰아서 보고 안 내겠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볼만한 것들을 줘야 된다고. 그래야 유지가 된다고.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대작들을 뭐 만들고 제작비로 때웠는데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기존에 있던 걸 사오자 싸게. 그래서 생각을 한 거지. 워너브라더스 거 사오면 좀 많아지지. 근데 그것도 딱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워너브라더스가 있기는 한데 많기는 한데 애들이 한 달 보면 거의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은 소진될 거라고. 한두 달 보면 그만큼 걔네들이 데스퍼릿해 보인다는 거라고. 그래서 박살난 거라고. 그것도 착각이야. 이게 여기서 떨어지면 이 돈이 나와갖고 다른 에세 클래스로 넘어가고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 돈을 놀리진 않을 거 아니야. 그 돈이 그냥 없어지는 거야. 다시 얘기해 줄게.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신용창조 개념은 알잖아요. 그냥 내 자산이 부풀려진 거야. 내가 만약에 안 팔았다 그러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게 한 주가 있었어. 한 주가 있었는데 얘가 2배로 올랐어. 그럼 내 페이퍼 게인은 올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떨어졌어. 만약에 반토막이 났어. 원점이잖아. 그게 왜 돈이 생긴 거냐고. 없는 거야. 그냥 창조가 된 거야. 큰 개념으로 보면. 근데 네가 안 팔고 있다가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뭘 살 수 있냐고. 이 주식을 안 팔았는데. 같은 개념이야. 얘네들이 이거를 치고 빠져서 버는 애들이 있어야 옮겨 다니면서 사주는 거지. 어차피 한 군데서 다 떨어졌는데 부풀려져 있던 거잖아. 그냥 숫자만 늘어났던 거라고. 그런 애들이면 그런 애들이 옮겨갈 돈이 어딨냐고. 없다니까. 그것도 착각이라고. 뭐 이거 팔아서 애들이 옮겨가야 될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고. 옛날에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많이들 알고는 있잖아. 그 튤립 광풍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근데 너 진짜 알아? 튤립 광풍이 어땠는지? 너도 관심 없지? 몇 배까지 올랐지? 아니 그 상관없어. 몇 천 배가 올랐든 상관이 없는데 튤립 광풍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였는지. 그게 얼마나 웃긴 거였냐면 진짜 거래가 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누군가가 와갖고 외상을 매긴 거야. 그러니까 튤립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거를 외상을 기록하는 애가 있었어. 예를 들어 산 걸로 치고. 그러니까 이런 술집이나 이런 데서 그걸 장부를 적는 애가 있어. 그러면 저기 에이 톰, 나 이거 100원 주고 살게 라고 적은 거야. 그래 내 100원에 2개 샀다고 적었다 이러는 거야. 실제로 저기가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없는데 말로만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그랬는데 다음 날 쌤이 와갖고 그거를 야 너 그거 200원에 살게. 네가 200원으로 적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10배가 오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너도 나도 와서 적었다고. 실제로 돈을 산 게 아니고 거의 그런 식으로 올랐어. 걔가 입으로만 오른 거야. 그러니까 진짜 바이브 트레이딩을 한 거를. 그래갖고 엄청나게 올랐는데 실제로 돈이 오가는 게 아니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실제 오간 돈은 거의 없는데 그렇게 해서 거품만 낀 거였다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팔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야. 예를 들어. 그래서 이거 팔겠다고 그러는데 사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진짜 현금 박치기로 사라 그랬는데 얘는 이게 싸다고 생각해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박을 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거래되는 사례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 돈이 오간 게 별로 없어. 그냥 창조됐을 뿐이야. 그게 그 튤립 광풍의 실체야. 근데 그건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알아. 내가 안 판다고 생각해봐. 주식을 10주를 사서 안 팔면 얘가 10배를 뛰었는데 실제로 내가 이걸 캐시아웃 하지 않는 이상 돈을 받을 방법이 없잖아. 그럼 실제 돈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1억에 샀는데 얘가 10억이 됐어. 근데 내가 거기서 평생 살 거야.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 그 10배가 올랐든 몇 배가 올랐든 내가 이 에코티로 담보를 잡혀서 돈을 빼거나 실제로 팔아서 1억짜리 집으로 다시 이사를 가거나 그래야 실제로 돈을 번 거야. 안 그러고 실수요자잖아? 10배를 올랐든 뭐 했든 무슨 상관이냐고. 나 거기서 그냥 살 건데. 그러니까 주식이나 금이나 뭐 코인이나 다 똑같다고. 그 구조라고. 근데 반대로 올랐다고 해서 이걸 거래를 하기 시작해서 누군가가 그럼 실제로 잃잖아. 그럼 오히려 돈이 떨어진 거야. 얘 구매력이.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에셋 가격을 올릴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보면 이 에셋들이 다 코릴레이션이 1에 가깝다고. 해칭이 안 된단 말이야 서로.
여기서 옮겨가는 개념이 아니고 묶여있는 개념이야. 내가 그래서 적벽대전 얘기한 거잖아. 얘네들이 다 묶여있는 개념인데 지금 하나 떨어지면 줄 잡고 같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코릴레이션이 세다고 지금. 근데 코인 얘기도 아까 했잖아. 이 코인이 진짜 바이어블 하려면 그 주장 내러티브가 먹혀야 된다고. 금에 대한 해지다, 피아트 머니에 대한 해지다라는 게 먹혀야 되는데 달러가 떨어져도 떨어져, 달러가 올라가도 떨어져, 금이 올라가도 떨어져, 프레셔스 메탈이 올라가도 떨어져도 떨어져. 무슨 해지가 되냐고. 그럼 내러티브가 깨진 거잖아. 그럼 뭐 때문에 얘가 움직인 거냐는 거야. 그냥 내러티브로 움직였는데 내러티브마저 안 먹힌 거라고. 그럼 투기지. 근데 그 애들이 모르지 않지.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라고 모르지 않을 거라는 거야. 모르지 않는데 그래도 거래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너 나를 보고 우리가 인간이잖아. 24시간 거래되는 애라고 얘가. 그래서 퍼프스라고 얘기를 해. 퍼페추얼이라고. 24/7 거래되는 애야. 그리고 거의 레버리지가 무한대야. 그걸 인간한테 열어준 거야. 그 판도라를 열어준 거라고? 그 카지노를 열어주고 가서 투자를 해라라고 했어. 그럼 애들이 투자를 하겠니? 그 카지노에서? 24시간 열려있고 내가 10배, 20배, 30배, 뭐 거의 100배까지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카지노가 있는데 거기서 투자를 한다고?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지. 자기들 티시스가 아무리 강력하고 논리가 있다고 해도 장소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게다가 얘는 인트리식 밸류가 없고. 인트리식 밸류가 없는데 무슨 수로 밸류에이션을 하냐고. 싸다 비싸다를 그냥 테크니컬로만 해. 그러니까 내가 무슨 티시스를 틀렸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미 라스베가스에 발을 들인 거란 말이야. 거기서 투기를 안 하겠다고 허벅지를 꼬집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정해져 있어 이건. 이벤츄얼리티야. 크립토는 망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섭다는 거야. 요즘은 뭐 하나가 무너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벽대전이라고 다 배들이 묶여 있단 말이야. 옮겨갈 수도 없다고. 그럼 끌어내릴 거라는 거야 다. 같이 무너질 거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애들이 한데 묶여갖고 투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황금기가 10년이 남았다면 그 10년 안에 다시는 안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니까. 그냥 이번 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황금기에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 거라고. 안 믿을걸? 요즘 하는 짓들 보면 멜트업이니까. 안 믿을 거 아니야. 그거 그냥 최근에 나온 용어야? 아니야, 원래 있었어. 원래 있던 거야? 처음 들었어. 왜냐면 네가 들을 일이 없거든. 흔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닷컴 끝자락, GFC 끝자락 그럴 때나 벌어지는 일이니까 애들이 흔히 쓸 이유가 없다고. 근데 멜트업을 자주 쓰기 시작했다면 중력을 거스르는 녹아오르는 녹아내린다는 말을 써도 녹아오른다는 말을 안 쓰잖아. 근데 녹아오르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This time is different. 그러죠. 근데 옛날보다 더 심한 투기를 하고 있으면 더 오래 가겠지. 회복되는데. 그잖아. 역사적으로 평균 7.5년 정도 걸린단 말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면 닷컴이 거의 10년 넘었고 GFC도 그 정도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베이스 케이스로는 10년 이상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황금기는 끝나. 내가 좀 제정신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어그레시브하게 좀 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한 10년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패스하면 10년 동안은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난 적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살겠다는 거지. 적극적으로 뭘 해? 적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적극적이게 보수적으로 살겠다. 무슨 소리야? 공격적으로 보수적으로.
너 그건 농담이 아니라니까. 너나 나나 갖고 있는 지금 스카우트 포지션이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크단 말이야. 어지간한 사람이 올인한 것보다 크다고. 근데 우리 사실은 잃어도 상관없는 것만 갖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스카우트 이외의 크기가 몇 배라고, 이거보다. 그러니까 여전히 스카우트야. 그리고 스카우트는 빵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망가질 뿐이야. 만약에 거꾸로 가면. 그지? 근데 그 스카우트 포지션이 어지간한 사람의 올인보다 크다고, 훨씬. 근데 우리는 스카우트를 잃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나는 이 스카우트 포지션이 돈을 벌겠다는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고. 나에 대한 해지라고. 너 내가 올인하자 그러면 믿을 거야? 그럼 스카우트가 개념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너 착각인데 어느 포지션을 잡든 리스크는 있는 거야. 현금을 잡아도 리스크는 있어. 인플레이션을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걸 커버를 못하는 리스크가 당연히 존재를 하는 거야. 퍼체스 파워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네가 생각을 해보면 현금을 들고 퍼체싱 파워를 잃는 리스크는 되게 작아. 와이프아웃 리스크는 거의 없으니까. 그지? 근데 리스크 테이킹을 할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할수록 네가 바라는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뜻이라고. 그지? 네가 무슨 RP를 굴리건 아니면 TV를 사건 그 정도만 벌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네 기대 수익률이 조그만 거야. 그러니까 리스크를 거의 테이킹 안 하는 거잖아. 주식시장에 들어서잖아? 그러면 네가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100% 다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네가 스카우트 포지션을 잡았는데 이걸 안 날려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야. 최대 날리는 돈은 100%야, 시장은. 그걸 인정 안 하면 잡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 마음 같아서는 100% 현금이 맞아. 그잖아. 근데 내가 100%라고 하면 100% 확신인 거잖아. 한 주식에 올인하는 거나 똑같은 케이스인 거라고. 현금에 올인하는 거니까. 그럼 난 베어 케이스에 100% 올인하는 거야. 그럼 그것도 내가 확신하는 거잖아. 그러면 100% 신뢰 수준이라는 게 있냐고. 없다고. 그러면 이건 5%, 10%, 15%, 20% 잡아야 될 거 아니야. 해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자신한테. 그게 스카우트 포지션이라고. 그러니까 스카우트는 두 종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앵글이 첫 번째 앵글은 슬금슬금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의 앵글은 내 컨빅션에 대한 해지라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이 시나리오 생각해봐. 내가 맞잖아? 그럼 난 엄청 버는 거야, 사실은. 안 잃으니까 거의. 근데 내가 틀렸잖아? 틀려도 그 스카우트 포지션으로 어지간한 사람들 올인한 것보다 번다고. 그럼 나는 nothing to lose인 거야, 그 포지션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내가 올인했을 때보다는 훨씬 적게 버는 거지. 그래서 배가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고. 그지? 근데 이성적인 투자자라면, 장기 투자자라면, 이성적인 투자자라면 100% 일을 주식 투자를 해도 100% 일을 리스크는 굉장히 적어요. 시각이 달라지거나 단타를 치거나 이러면서 날릴 수 있는 거지. 단 하루에도 다 날릴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 쓰거나 그러면. 근데 이게 다른 시장으로 가잖아? 코인으로 가거나 단 10초에도 날려. 그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근데 10배도 벌 수 있어.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라스베가스를 가라고. 라스베가스를 가라고. 그냥 땡기라고 차라리. 아니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야, 그거. 상식적으로. 모르지 않는다고.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자산을 모으는데 30년이 걸렸다고 치자고. 그걸 단 하루에 날리면 우리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야. 회복이 될까, 멘탈이? 이렇게 헤헤거리면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그럴 수 있을까? 너랑 나랑 아마 이혼해야 될 거야. 아니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이혼을 해. 그래서 그리고 막 5, 60대 넘어서 파산한 사람들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걸 다 날렸다고? 저 인왕 게임을 하면 암리타라는 걸 모아. 그게 그 다크소울의 소울이나 같아. 그러니까 그 커런시야. 내 경험치를 올리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게 나중에 랩이 오를수록 어마무시한 경험치가 필요하다고.
그 암리타라는 게. 근데 가끔 초기화를 해서 내가 리셋하고 싶을 때가 있어. 스탯을 바꾸고 싶을 때가. 그건 저거 다크 소울도 그렇잖아. 그래갖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 과정에서 밖에 나가면 안 돼. 딱 그 화토불이나 그 암리타를 쓸 수 있는 신사 같은데 앞에 서갖고 아니면 마을에서만 해야 돼 그 짓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750 만렙을 찍었어. 그러면 한 렙 올리는데 거의 몇억 암리타가 필요하거든. 몹을 아무리 잡아도 안 나와 그게. 그 정도로 심한 나중에 그게 걸려 한계가. 근데 내가 그 뭐 무슨 전선인데 6회 전선가 뭔가 그걸 쓰면 초기화를 해갖고 리셋을 할 수 있다고. 다크소울에도 그런 메커니즘이 있고. 근데 순간 빵이 돼. 내 그 레벨이 처음부터 다시 내가 스탯을 조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돈을 돌려주는 거야 너한테 암리타를. 그래서 막 수십억이 쌓인다고 암리타가. 소울도 마찬가지야. 그 상태에서 얘가 잠깐 착각을 하는 거야. 실제로 그런 애가 있어. 잠깐 착각을 해갖고 밖에 나가서 몹을 한번 때려보겠다고. 왜? 자기가 무슨 무기를 들고 있는지 잠깐 깜빡한 거야. 그래갖고 때려보겠다고 나갔다가 그걸 깜빡했어. 나갔다가 맞아서 죽었어. 그러면 왜냐면 얘가 랩이 빵이 됐잖아. 1렙으로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가서 맞아서 죽은 거야. 그럼 떨궜잖아. 딱 한 번 기회가 있거든. 그걸 회수할 수 있는. 가다가 또 죽은 거야. 그래갖고 다 날린 거야. 깜빡한 거라고 얘가 리셋했다라는 걸.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 있어 가끔. 그러니까 걔의 심정을 생각해봐. 750 만렙이 되려면 인왕 1에서 5회차를 돌았어야 돼. 5회차를 돌고 750 만렙을 찍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날린 거야. 그러면 걔의 심정이 어떻게 되냐고. 이걸 처음부터 돌아가갖고 다시 만들어서 만렙을 찍겠다고? 그게 생각이 나오지. 망연자실이라고. 멘탈 붕괴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30년이 아니고 거의 60년을 꼬라박아서 전 재산을 만들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날린 거라고. 그래서 결국 가셨어. 살 마음이 있겠냐? 사고 실험만 해봐도 알아. 내가 이걸 다 날리면 다시 싸울 수 있을까? 다시 빌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분이라도 날까? 젊어서는 젊어서나 가능한 거라고. 나이 먹기 시작하면 애들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보수적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옛날 같지 않거든.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옛날처럼 일할 수 있을까? 뺑이쯤에서? 못하지?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내가 자산을 모은 방법도 승률이 100%가 아니거든? 그잖아. 승률은 51%만 넘어도 장기적으로는 이기는 거야. 그잖아? 그러면 이게 굉장히 높은 승률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근데 내가 60대에 전 재산을 잃고 다시 한다고 그래서 되겠냐는 거지. 근데 막 공격적으로 하라고? 아니야, 이건 가야 돼. 이건 뭐 AI 그 엘도라도가 맞아 이러면서 매일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 내 심정으로는 지금 내 스카우트 포지션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큰 거야.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왜냐면 내가 반대로 가는 거거든. 확신이 세질수록 스카우트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렸어. 오히려 나한테 대한 해칭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나는 갈수록 확신이 커지거든. 근데 그래도 스카우트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휴브리스거든. 내가 100% 옳다? 그런 건 없으니까. 근데 나는 어느 쪽으로 가도 nothing to lose야. 근데 상식이야. 난 그 상식만큼은 안 깨질 거라고 생각해. 이게 상식적으로 멜트업이라는 표현이 왜 irrational하다고? 중력을 거스르면서 녹아 오른다고. 녹아 내리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된다고? 장기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걸로 우상향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3년 동안 잘 수 있다고? 마음 편하게? 안 불안하고? 그러니까 나는 장투를 하면서 이게 제일 싫은 장이야. 이런 장이. 올라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 비이성적이니까. 그리고 옆집 또리까지 다 알아. 더 사줄 사람이 없어. 괜히 마지널 바이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끝물에 들어온 사람들까지 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시장 통계는 말이 안 되잖아. 5%밖에 못 살아남는데.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설득할 수 있냐고. 그런데도 장투를 계속 해야 된다. 아니야, 우상향 할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냐고. 이걸
지금까지 내 그걸 봤을 때 상식도 무너뜨리는 거고 내 보수적인 성향일 수밖에 없는 나이대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내 황금기가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10년을 여기다 투자한다고? 그거 바보짓이지. 그러느니 돌아서겠다고. 안 하고 말겠다고. 그 마인드면 이길 수 있어. 내가 장담하는데 이번 거를 씰아웃 할 수 있잖아? 신경 안 쓰고 건너뛸 수 있잖아? 패스할 수 있잖아? 그럼 뭐도 이길 수 있어. 닷컴도 이긴다는 거야. GFC도 이기고 그 유혹에도 이긴다는 뜻이거든. 그냥 평생 이길 수 있어. 그러면 그 내 마인드 그거라고. 나 10년 남았다 진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 10년 남았어? 제정신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 10년 남았어? 재밌게 살 수 있는 거 10년 남았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라고. 그 마인드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 거야. 이 유혹을 견디기 힘들 거고.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진짜로. 아니 너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봐. 뭐 70에 인생이 끝나냐라고 하지만 70 정도까지는 황금기라고 얘기하는 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이후는 힘들 거라고. 지금도 힘들어. 그건 냉정해야 돼 진짜로. 근데 그 안타깝게 소중한 시간을 주식이나 하면서 보내야겠냐고. 내 입장에선 그렇다는 거지.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일들이 많지 않을까. 그거 너는 안 해봤어. 투자는 나만 했어. 그거 네가 몰라. 어? 여기가 얼마나 심각한 전장인지를 모른다고. 너 게임만 해봤잖아. 오마하비치. 난 오마하비치에서 뛰어본 사람이야. 수없이 죽었고. 너 오빠 사랑해 해야 된다니까. 넌 오마하비치에서 보고만 있었잖아. 살아남아. 어쩌라고? 같이 주고? 그걸 뛰어보면 내가 굳이 남은 10년을 저기서 박박 기면서 분명히 살아남기 어려운 걸 알면서 지금 증세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 여기서 삐걱 저기서 삐걱 그러는데도 미친 듯이 멜트업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 얼마나 유혹이 강하겠어.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얘기했잖아. 적벽대전 때도 그랬고 방통이 최고기 때문에 지금 맞는 거 같고 조조마저도 방통 말만 듣는다고.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게 상황이 딱 어떤 거냐면 좀 이상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눈치 주는 그 파리 야바위 같은 기분이라고. 이거 살짝 야바위 같은 거야. 조심해. 그럼 그 야바위 하는 애들이 눈치를 준다고. 아이 시끄러 이씨 막 이러면서. 옛날에 그 우리 열쇠 달러 온 아저씨 있었잖아. 열쇠 달러 온 아저씨 있었어. 처음에 우리 이사 왔을 때. 근데 거기 이삿짐 날르던 아저씨 있었고 그 이삿짐 날르던 아저씨는 우리랑 친했고 우리 편이었고 근데 그 열쇠 달러 온 아저씨는 열쇠를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열쇠 달러 온 아저씨가 우리가 만약에 10,000원짜리를 사려고 했으면 20,000원, 30,000원짜리를 권하면서 아, 이 동네 도둑이 많아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이삿짐 아저씨가 짬밥 있잖아. 많이 야 이거 달아도 돼. 이거 달아도 돼. 요즘 도둑 없어요. 이 동네 도둑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 조용히 좀 해. 딱 그 야바위 그거라고. 그때 우리 파리 갔을 때도 멀리서 보면서 야바위 하는 애들 보이잖아. 야바위 하는 게 뻔히 야바위인데 바람 잡는 애들 보이고 내가 그걸 찍었거든. 근데 눈치를 주는 거야. 저 새끼 왜 찍고 있나. 그래서 좀 위기감을 느껴서 위험을 느껴서 그만 찍었어. 그거 아직도 그 영상 있어. 걔네 야바위 하는 거. 누가 봐도 야바위야. 그 뻔히 야바위잖아. 근데 거기서 잭팟이 터지니까 그 야바위에서. 그게 진짜라고 믿는 애한텐 잭팟이라고 그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타짜 모르는 사람 없거든? 그 타짜를 애들이 거의 다 봤단 말이야? 타짜의 기본이야? 호구 잡는 방법? 이뤄주는 거야 처음에. 그래야 얘가 그 다음 날에도 오거든.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걸 알아도 막 아는데 자기가 당하면 모르는 아는데 이 시장이 그런 곳이 아니라고 믿는 거야. 이 시장이 근데 그런 곳이야. 호구 잡히는 곳이고 야바위를 하는 곳인데 안 믿는 거야. 그렇게 설마 그럴 리 없다. 근데 그거를 이 스칼 티슈가 있는 사람들은 전장에 오마하 비치를 뛰어본 애들은 그런 곳이라는 걸 알아.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곳이고 인류 역사상 그랬던 곳이야. 돈이 모이는 곳이면. 근데 그걸 알면 상식적으로 알면서도 아닌 것 같은 거야. 실제로 돈 번 사람들이 있어 보이고. 근데 그 돈 번 애들이 상위 5%였다고. 그게 그 돈 번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시장이 그런 곳이라는 걸 아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피할 때를 아는 거고. 지금도 똑같잖아. 버핏이 욕 먹는다고. 현금 많이 들고 있다고. 지금 욕 먹어? 욕 먹어. 버핏이 지금 CEO에서 물러났는데도 욕을 먹어. 근데 그것도 똑같아. 닷컴 때도 그랬어. 왜 이 좋은 때 현금 들고 있냐고. 안 들어오냐고. 그리고 오래 걸린 거야. 나중에 그 증명이 되는 데까지. 그때 버핏이 한 얘기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고 나도 마찬가지거든. 산수가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얘들아. 이렇게 해서 못 벌어. 아니, 단순해. 나는 어차피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3년 이상 내가 자고 일어나도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아니다 싶으면 잽싸게 튀어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야. 근데 나는 그 튀어야 된다라는 걸 못 하겠다고. 아니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발이 묶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것뿐이야. 마음 편하게 들고 있을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버핏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리고 내가 맨날 하는 소리잖아. 역사를 믿지 않을 거고 통계를 믿지 않을 거면, 역사 통계를 믿지 않을 거면 왜 공부하냐고. 물론 this time is different 일 수 있어. 100번에 한 번. 그럼 99번을 무시할 거냐고. 그거 아니야. 다 this time is different에 오는 거야. 근데 웃기잖아. This time is different가 아니라는 책도 있어. 그것도 역사 통계에서 아니라고 이미 밝혀져 있어. 그리고 내가 그것도 이 모형들이, 어드밴스드 모형들이, 프론티어 모형들이 기본적으로 통계 머신이라고 그랬잖아. 통계를 거의 다 알고 있고 통계 패턴을 다 알고 있어. 역사적인 패턴도. 그럼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돼. 이 AI 레볼루션이라는 걸,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급에 해당하는 걸 원샷 할 수 있냐고. 그 페이즈를 나눠봤을 때 인스톨레이션 페이즈에서 갑자기 시너지 페이즈까지 아무 스트로크 없이 그럴 수 있냐고. 세 마리 다. 클로드 4.5, 오퍼스 4.5, GPT 5.2 Thinking, 제미나이 3 프로까지 다 노라고 얘기해요. 왜 노냐면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역사적으로 처음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베팅하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 그러면 그럴 수 있어. 현대니까. 처음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다고, 내 말은. 근데 매번 그랬다는 거야. 매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내가 전 재산을 걸어야겠냐는 거야. 그럼 5%, 10%만 걸라는 거지. 정말 그런 이벤트잖아? 그럼 5%, 10%만으로도 떼돈을 벌어야 돼. 그게 내 논리야.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언프레시덴티드잖아. 미중유의 사건이라고. 그러면 네가 100만 원만 투자를 해도 떼돈을 벌어야 돼, 나중에. 그 정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없는 일이라고. 근데 뭐하러 그렇게 투자를 하냐고. 올인을 하냐고.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건데. 왜냐면 이게 99대 1의 확률이라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건데 승률이 높질 않다고. 이 승률이 높지 않은데 왜 올인을 하냐고. 그래서 버핏이 안 하는 거야. 산수가 안 맞는다고. 우리 애는 특별하니까. 우리 애는 슈퍼 애기야. 태어나자마자 달릴 수 있어. 우리 애는 달라요. This baby is different. This is my super kid. 태어나자마자 달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나 같다고.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달릴 수 있다고. 근데 더 웃긴 건 내가 맨날 쓰잖아. AI 모형을. 아니라고, 걔네들. 까보면 아니라고. 너무 엉성하다고. 그걸 내가 아는데, 까보면 까볼수록 아니라는 걸 아는데 이걸로 AI 레볼루션을 원샷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확신이라기보다 불신이 커지는 거잖아, 점점. 그래서 스카우트 포지션이 늘어나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 줄이고 싶은데, 솔직히 줄이고 싶은데 그럼 내 휴브리스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그냥 이 정도 잡겠다고 한 거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옛날 같으면, 젊었을 때나 이럴 때 내 확신이 달라진 거니까 내 장점이었거든, 그게.
티시스가 깨졌다 싶으면, 바뀌었다 싶으면 그냥 돌아선다고. 그래도 100% 돌아서지 않는 거야. 조금은 남겨둔 거라고. 그게 스카우트라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래야 살아남아. 여기서 자기가 100% 확신한다고 우겨봤자 못 살아남는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투자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작은 자금이라도 그렇게 쌓아놨다고 생각해봐. 그럼 굉장히 튼튼하게 왔을 거 아니야. 스노우볼 굴려가면서 아주 조심조심 해가면서 되는 장사만 하면서 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했으면 지금보다 더 튼튼하게 벌었을 거야. 그지? 근데 그렇게 번 사람이 있어. 그게 버핏이야. 애들이 그걸 안 믿을 뿐이야. 그 사람은 그게 스트럭처라고. 그게 스노우볼의 개념이야. 돈을 잃지 말라는 거의 개념이고. 근데 그냥 전설이라고만 얘기하고 안 따라한다고. 자기가 은근히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절대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바가 버핏보다 내가 수익률이 높다? 그건 단기야. 버핏의 장기 수익률을 이기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전설인데.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 내가 단기적으로 버핏보다 수익률이 높아? 떨어질 거라는 뜻이야. 버핏 높이 밑으로. 버핏보다 못 나야 되니까 버핏 밑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앞으로도 한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아직까지는 내가 버핏보다 훨씬 높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남았어? 버핏을 계속 이기는 방법이 있어. 지금부터 버핏을 따라하면 돼. 그러면 내가 적어도 운이 좋아서 버핏을 잠깐 이긴 거잖아. 그걸 유지할 수는 있어. 영악하지? 비겁하다. 거의 지금 미러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내 포지션도 지금 버크셔를 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카우트에서도 상당 부분이 버크셔야. 그러니까 내가 버핏보다 떨어지는 방법은 뻘짓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버핏을 불신하면서 이제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면 난 버핏보다 이 버핏을 이길 수 있어. 첫 끝발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 농담 아니야, 진짜로. 잘 생각해보면 그 때가 있어. 강세장이나 이럴 때 confuse를 하는 거야. Don't confuse your brain with the bull market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해서 벌었는데 멜트업에서 번 거야. 운이 좋아서. 그럼 막 몇백 프로도 벌 수 있잖아. 버핏 장기 수익률을 자기가 이긴 거라고. 그러니까 헷갈리게 돼 있어. 버핏보다 내가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착각이 든다고. 근데 산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수익률이. 그래서 버핏 밑으로 수렴을 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머리를 좀 잘 굴리는 사람이면 잽싸게 그만둬야 돼. 그 카지노에서 떠나야 된다고. 내가 카지노를 이긴 거니까. 내가 이럴 리가 없다고. 이럴 리가 없다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거야. 근데 계속 남아 있으면 기정사실이야. 버핏 수익률에 수렴하다가 버핏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자만을 하고 있으면 버핏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앞으로 떨어질 거라는 뜻이야. 그래서 산수가 무서운 거라고. 산수는 부정할 수 없잖아. 산수를 부정하는 시장이 비이성적인 거야. 근데 산수를 봤을 때 근데 이렇게 오래 가냐는 거지. 오래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애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그린스팬이 얘기했던 저거잖아. Irrational Exuberance. 그러고 나서 바로 떨어지는 줄 안다고. 그러고 나서 2년 걸렸어. 2년이나 갔어. 그게 착각이라고. 근데 그러면 또 오해를 해. 그러면 그때 딱 먹고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야. 얼마나 갈지를. 그게 다 하인드사이트라는 거야. 돌이켜 보니까 아는 거라고. 바로 내일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고. 이게 내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슈레딩거스 시장이라고? 내가 뚜껑을 까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확인을 한 것만 본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들어가면
반대로 가면 어떡할 거냐고. 내가 고양이가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있고 살았다고 했는데 죽어있는 것처럼 내가 안 들어갔으니까 시장이 오르는 걸로 보이는 거야. 내가 들어갔는데 시장이 개박살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양면성이 있는데 실제로 양자역학적으로도 그런 세상이야.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먹는 시장이라고, 먹히는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먹히는 세상인데 시장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오르는 시장인 거야. 내가 들어가는 순간 박살나는 거야. 슈레딩거의 주식. 근데 난 진짜 슈레딩거의 주시장이라고 생각해. 자, 그럼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거 뚜껑을 까보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근데 대부분은 나 밖에 나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지. 내가 나와 있을 때 오르는 것만 보는 거야. 살아있는 고양이만 보는 거야.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잖아. 왜 나만 들어? 나 휴먼 인디케이터야. 그래. 농담인 것 같지? 난 진짜라고 믿어. 시장이 괜히 곡성인 것 같냐? 아니 시장뿐만 아니고 유니버스가 멀티 유니버스라고 생각하고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숙명이 아닌 거란 말이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관찰자가 관찰을 하는 순간 확정이 되는 거야. 그 관찰하는 순간 확정이 되는 거면 내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 순간 확정이 되는 거라고. 그럼 내가 만약에 아직 관여를 안 하고 있으면 시장이 무슨 짓을 하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개폭락을 했을 때 내가 반등을 한다고 들어가건 시장이 막 폭등을 하고 있을 때 들어가건 내가 벌고 잃고 하는 건 다 확률적이야. 의미가 없어. 그 슈레딩거의 주식시장이라니까. 슈레딩거의 주식시장. 근데 그거를 그 클로드 오퍼스랑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 재밌었어. 근데 걔도 동의해. 그럴 수 있다고. 아이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거든, 그게.